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최영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동반 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좀 숨통 트이는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고요. 여전히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상승의 경우에는 지난주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게 긍정적이게 작용을 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주 위주로 주도를 하면서 반등하면서 미국 증시가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일단은 미국에서 왜 상승을 했는지 그 원인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폭스콘, 대만의 폭스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AI라던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게 좀 상승 견인이 대한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스콘의 경우에는 2025년 AI 서버 매출이 1조 대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4조 원 정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폭스콘의 경우에는 멕시코 쪽에서 엔비디아 GB200 슈퍼칩을 탑재한 세계 최대 서버 제조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리우영 회장이 1분기 AI 서버 매출이 전분기랑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밝힌 만큼 이런 것들이 뭐 엔비디아라던가 그런 기술주들에게 긍정적이게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것들도 시장에 긍정적이게 작용을 했었고 그리고 셧다운 우려가 해소된 것도 긍정적이게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임시 예산안을 서명을 하게 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게 되는데 이 셧다운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업무 정지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예산안의 경우에는 국방 지출 쪽에 60억 달러를 늘리고 비국방 지출을 130억 달러로 줄이는 내용이었었는데요. 기존에 반대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서 셧다운 우려가 커지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이게 통과하게 되면서 셧다운 우려가 해소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이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경제 지표가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의 경우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예비치가 57.9로 기록이 됐습니다. 월가가 예상했던 63.2보다 밑도는 수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여전히 경제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물가라던가 관세라던가 그 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소비자 심리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관세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철강이라던가 알루미늄 쪽에서 관세가 부과가 시작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자동차 업계 쪽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해서 4월 달에 부과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자동차와 반도체 쪽에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거의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가 부과가 될 경우에는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에 따라서 코스피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 엔비디아 일정이라던가 반도체 호재성 이슈에 따라서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회복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전히 관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상반기에는 조금 포트폴리오 쪽에서 현금을 보유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접근은 맞지만 중장기적 관점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어떤 전략 유효할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 이제 GTC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전략 좀 세워보는 게 유효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테마성과 관련된 일정, 그리고 경제 관련된 일정 두 가지로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GTC 2025가 이번 주에 개막이 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3월 17일에서 21일에 개막이 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하고 또 AI라던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엔비디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만큼 우리도 함께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이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 일정에서는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이제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GPU라던가 인공지능, 메타버스, 로봇, 자율주행 이런 신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에서는 1000개 세션과 그리고 2000명의 연사, 400개의 전시가 포함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젠슨항 CEO의 18일 기조 연설입니다. 여기에서 AI라던가 고성능 컴퓨팅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퀀텀데이에서는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전략이라던가 애플리케이션 로드맵도 좀 제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AI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 일정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블랙웰 GPU 과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수출 규제가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구체화적인 내용들이 나와줄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단기간에 좀 변동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정에 발맞춰서 반도체 종목들을 담아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일정과 관련해서는 테마성이 있는 반도체, AI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간에 잡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제 딥시크와 챗 GPT가 경쟁 구도로 나오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수요가 증가할 만한 사이버 보안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좀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간에는 반도체나 AI 관련된 종목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이버 보안 섹터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주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에 관련된 이슈라고 한다면은 미국에서 18일에서 19일에 열리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가 결정이 되는 행사죠.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향후에 금리 전망에 대한 것들, 점도표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관세도 그렇고요, 정책도 그렇고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불안정이 커진 만큼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하반기에 9월 달과 한 12월 달쯤에 0.25%포인트씩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이 일정에 대해서도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저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또 포트폴리오 전략들도 좀 꾸려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만큼 조금은 현금 보유하면서 대응해 나가시고 하반기부터 조금 더 채워나가는 게 어떨까라고 전략적인 부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GTC 일정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AI 쪽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사이버 보안 쪽으로 눈 돌려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가 또 금리 슈퍼위크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중국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력이 큰 주요 중앙은행들이 줄줄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주요국들의 금리 방향성도 함께 잘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준비하면서 집중하면서 내일장을 좀 준비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일정이 있는 만큼 반도체 관련주인 칩셋 미디어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사실 테마주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테마에 따라서 급등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테마주들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테마주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칩셋 미디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칩셋 미디어의 경우에는 반도체 IP 관련된 전문 기업이고요. 인공지능이라던가 영상 코텍과 관련된 반도체 IP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칩셋 미디어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게 미국 쪽에서 지금 중국을 많이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반도체 산업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성능 반도체라던가 관련된 장비에 대해서 수출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선진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는 데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주변에 있는 반도체 국가들에게 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만큼 또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쪽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중국 시스템온칩 관련된 업체와 500만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6억 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현지에서 더욱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합작회사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미국 쪽에서 중국 규제를 좀 강화하게 되면은 오히려 칩셋 미디어가 반사이익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칩셋 미디어를 단기 테마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칩셋 미디어가 중국 쪽에서 로열티 매출 증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IP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로열티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열티라는 거는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를 또 사용을 했을 때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4분기의 경우 칩셋 미디어의 이제 로열티 매출이 26억 8천만 원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치기는 하지만 매출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시장 쪽에서 비디오 IP라던가 NPU 기술을 내재화를 해서 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열티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규제 강화에 따라서 로열티 수익 기대도 더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은 AI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이제 라이선스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이 270억 달러 정도, 70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경우에는 52억 원 정도 기록을 했어요. 꾸준히 안정적인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14%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정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개선이 되는 원인 또한 AI 수요 증가에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19건의 라이선스 계약이 나왔다면 2024년에는 29건 정도, 52% 정도 라이선스 계약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매출 개선에도 기여를 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칩셋 미디어에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측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칩셋 미디어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 자체는 저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다가 121선을 딛고 나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대에서는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21,000원 구간대가 좀 저항을 강하게 받을 만한 구간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21,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에는 지금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대인데 121선 구간대, 이 구간대가 장기적인 이평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강하게 조정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장기 이평선이 굉장히 강한 지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21선 구간인 15,700원을 손절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인 만큼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쓰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 테마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칩셋 미디어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IP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대중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의 반사 이익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 증가하면서 로열티 수익 기대감 더 커졌다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5,7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